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. 5월의 마지막 날 주식시장 정리를 해보고 또 6월의 첫 거래일 내일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. 미국 시장은 나스닥 지수 0.3%대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 S&P 500 지수는 0.07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보합권의 움직임, 그리고 다우존스는 0.15%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혼조 마감을 했고요. 또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 타결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화당의 강경파 일부 위원들이 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그런 의견들에 따라서 좀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등의 좀 빅테크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강세의 움직임을 보였고요. 반면에 좀 경기 민감주들은 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최근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.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좀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%대 급등을 했고요. 장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. 인텔이 3%대 역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IT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국내 주식시장은요, 오늘 이제 아침에 0.02% 정도 소폭 강보합권 출발을 했고요. 나름대로 장중에는 0.4% 정도까지도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좀 오후장 들어서 점점 좀 차익 실현 매물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아침부터 좀 뭔가 해프닝 같은 게 있었죠. 새벽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.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건 이제 그게 주식시장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6시 때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진 않았습니다.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. 만약에 정말 오늘처럼 그런 재난 문자 이런 게 막 날라오고 하는데 그게 9시 때였으면 어땠을까? 그랬으면 아마 시장이 한번 좀 그래도 좀 출렁거리지 않았을까?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어도 어땠을까?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봤는데요. 어쨌든 그래도 좀 안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큰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또 출렁거림이 없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국내 주식시장은요, 오늘 장중에 259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2600포인트를 한 4포인트 앞두고 상승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. 그래서 2600선을 좀 한 번에 돌파하기는 그래도 좀 부담스럽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또 장중에 중국의 제조 PMI가 발표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5월 제조 PMI가 48.8로 집계가 되면서요, 전월의 49.2 그리고 또 시장 전망치 49.8을 모두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중국의 제조 PMI가 4월부터 기준선 50의 이하로 떨어지면서 2달 연속 기준선을 밑도는 모습,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좀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는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 쉬어갈 자리에서 핑계를 좀 잘 만들어주지 않았나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조정은 긍정적이다.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은 우리가 계속 부담스럽단 말이에요. 언제까지 올라갈까 이러다가 또 골이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2600선을 좀 앞두고 좀 오히려 좀 숨을 고르면서 여기서는 좀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도 2천억 원대 이상 순매수를 보였고요.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역시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수급적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. 원달러 환율 역시 마찬가지예요. 지금 이제 1320원대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1315원까지도 좀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아쉽기는 하지만요. 그래도 이제 환율이 나름대로 고점은 좀 쳤다, 이렇게 좀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부진했습니다.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1.5%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1.2%대 하락을 했는데, 좀 공교롭게도요,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 반도체 관련주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
쉬어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,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모두 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, 2위 종목이에요.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이 쉬어갈 때 좀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뭐 그게 문제 없겠구나,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당연히 좀 중요하잖아요. 뭐 그런데 이 반도체주들이 너무 많이 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막 급등을 하는 것보다는 역시 좀 쉬어가면서, 지수도 마찬가지고요. 좀 어느 정도 묶여 있는 구간 속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 바람직할 것 같고,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이잖아요.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흥분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조정 시에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HL 만도 뭐 이런 기업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, 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요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HL 만도 같은 기업들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.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보시면요, 5월달 들어서 HL 만도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. 외국인들이 연일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이제 자동차 시장은 뭐 정말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기아 같은 경우도 한 0.3%대 정도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. 기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일요일날, 월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의 자리, 이 21선 아래에서 잘 모아간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,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요 21선 아래서 잘 모아간다면요, 지난 3월 달에도 그랬었고요.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9만원대, 10만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, 오늘 사실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좀 파업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파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뭐 시장의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, 결국은 주문한 거를 파업 때문에 뭐 안 주거나 그렇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성장 시기에는요, 오히려 파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, 혹시나 뭐 내일 만약에 악재로서 작용을 한다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.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주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2%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도 지금 뭔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의 움직임, 그리고 이런 추세를 계속 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잘 그려서 저점 라인에서 잘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현대차 그룹의 핵심 부품 기업 현대오토웨버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조정시,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충분히 좀 우상향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발표라던가 이런 부분들 앞두고 있죠. 6월 초에는 또 관련된 경제지표 발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경제지표들이 좀 중국 쪽에서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미국 쪽의 경제지표까지도 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한 차례 출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. 미국의 좀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좀 나오기를 한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하여서도 좀 법안 통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데,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최소 20명 정도 의원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고, 그래서 좀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. 관련된 부분들 또 뉴스들 축각을 세워보고, 어쨌든 뭐 계속 언급드렸지만 부채 한도로 인한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,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,
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요,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5월 어쨌든 시장 나름대로 좋았습니다. 그래서 2,400포인트 때부터 거의 2,600포인트 근접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요.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6월에도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. 6월에도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